저번 시간 윤활 장치에 이어서 이번 시간 냉각 장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에서 고온의 그런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그냥 놔두면 기계적인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내구성이라든가 또 너무 뜨거워지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혀주는 일련의 장치를 냉각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연소실에서 연소되는 열, 약 2000에서 2200도씨 정도 되는데, 그 열을 흡수를 해서 외부로 발산하는 작용을 하는 게 냉각 장치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엔진의 온도 80에서 약 85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냉각 장치인데요. 냉각 장치는 공기로 냉각을 하는 공냉식, 그리고 물로서 냉각을 하는 순냉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 통풍식 그리고 강제 통풍식 작동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공냉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주행 중에 받는 공기로 냉각을 하고요. 실린더 주위와 실린더 헤드 등에 부착된 냉각 핀으로 열을 외부로 발산하는 역할을 하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면 좋겠어요? 이런 장치는 공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앞쪽에 위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냉각 장치들은 보통 자동차의 전면부에 위치를 합니다. 맨 앞쪽에. 그래서 공냉식 냉각 장치는 자연 통풍식, 강제 통풍식 되는데, 주행 중에 외부로부터 받는 공기로 냉각을 하는 거는 자연 통풍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제 통풍식에 비해서 냉각 성능은 약간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소형 기관에 많이 사용이 돼요. 오토바이라든가 무슨 일부 소형 농업기계라든가 이런 데에 자연 통풍식이 사용이 되고, 강제 통풍식은 냉각 팬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강제 통풍식을 사용을 합니다. 산업기계에 라든가 이렇게 큰 냉각 성능을 크게 요구하는 기관에서 강제 통풍식을 사용하고요. 장단점을 보면 공냉식 냉각 장치는 순냉식에 비해서 물이 안 들어가니까 냉각수 보충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냉각수가 없으니까 누수나 동결의 우려가 없고,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만 순행식에 비해서는 냉각 성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은 순행식 냉각 장치를 보겠습니다. 냉각수를 사용하여 기관을 냉각시키는 것으로서 공냉식에 비해 냉각 성능이 뛰어납니다. 자동차 냉각 장치인데요. 앞쪽에 이제 라디에이터예요. 그래서 물의 흐름, 냉각수의 주요 흐름을 보면은 실린더 블록에 워터 재킷이라는 물 통로가 있다 그랬죠. 그 물 통로를 통해서 열을 흡수한 냉각수가 이쪽 보면은 상부 호스 쪽을 통해서 라디에이터 상부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냉각이 외부로 열을 발산을 해요. 이거는 라디에이터는 뭐로 생각하시냐면 에어컨 실외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을 발산을 하고 하부 탱크로 내려와요. 그리고 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부 호스를 통해서 냉각수 펌프를 통해서 실린더 블록으로 다시 냉각수가 흐르게 되겠죠.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되는데요. 다만 냉각수 온도가 규정치보다 낮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을 계속 돌려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온 조절기가 설치가 돼서, 수온 조절기에서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규정치 이상이다 그러면은 오픈을 해줘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라디에이터로 순환을 하게 되고, 그거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은 라디에이터로 회전하지 못하도록 바로 엔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냉각수 흐름
흐름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순행식의 분류는 자연순환식. 그 물은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차가운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물은 위에 뜨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한 게 자연순환식이라고 하고요. 강제순환식은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강제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을 강제순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순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 캡을 이용해서 압력을 줘요. 압력을 주면 비등점, 물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은 물이 끓는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밥이 설익잖아요. 그거의 반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압력을 주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비등점이라 그러죠. 그 비등점을 이용해서 비등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압력순환식이고요. 밀봉압력식은 캡을 밀봉을 시켜가지고 밀봉 시켜놓은 형식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순행식 냉각 장치의 구성 부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블록에서 나온 그 냉각수가 수온 조절기를 통하고 여기에서 상부 호스, 상부 탱크, 라디에이터, 하부 탱크, 하부 호스, 워터 펌프 이런 일련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라디에이터겠죠. 열을 발산하는. 그래서 방열기라고 하고요. 뜨거워진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는 약 5에서 10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위로 들어와서 냉각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뜨거운 물이 들어왔다가 식으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기관으로 들어가는. 이해되시죠? 구성은 냉각핀, 코어, 라디에이터 캡, 상부 탱크, 하부 탱크, 오버플로우 파이프, 드레인 플러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부 탱크, 하부 탱크는 뭐 위아래에 있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코어는 뭐죠?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코어라고 하겠죠. 그리고 냉각 핀은요, 코어에 붙어 있는 단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핀들을 냉각 핀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은 우리 자동차 열어보면 뭐 뜨거우니 열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 캡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캡, 여기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파이프는 여기 보시면 옆에 파이프 하나 있어요. 이게 넘치면은 냉각수가 이쪽을 통해서 보조 탱크로 냉각수가 넘어가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게 오버플로우 파이프고요. 드레인 플러그는 뺄 때 여기 들어있는 냉각수를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플러그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요. 구비 조건은 냉각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순환이 돼야 되고요. 공기 흐름 저항이 적을 거. 그죠? 가볍고 작으며 강도가 크고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많을 것. 결국에는 대기 중에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유체의 흐름이 일단은 뭐 냉각수가 흐르는 거든 외부에 공기가 흐르는 거든 다 매끄럽게 저항이 없이 돼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코어는 이게 물때라 그러죠. 우리가 물이 계속 지나가면 물이 뭐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때에 의해서 이게 막혀요. 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률을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신품 용량분의 신품 용량 빼기 구품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구품은 지금 현재 있는 사용품이고 원래 들어가는 신품 용량이 얼마인데 지금은 현재 몇 프로만 들어가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요 퍼센트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냉각핀의 찌그러짐률도 20% 이상일 시에는 교환을 해줍니다. 청소 시에는 탄산소다,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교통사고가 나서 전면부, 제일 먼저 범버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많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코어의 찌그러짐이라든가 이런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교환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20% 이런 건 안 지키고요. 거의 좀 파손이 된다 그러면은 다들 교환을 하십니다.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부품이 아니다 보니까 교환들을 하시고. 라디에이터 캡, 그 다음에 보겠어요.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 순환식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한다. 아까 압력, 냉각수 주입구 뚜껑을 라디에이터 캡이라고 하는데, 물에 압력을 가하면 비등점이 높아진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면 계속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포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베이퍼록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증기로 변하면서 외부로 방출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끓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이 그럼 압력을 높여보자. 압력이 높아지면 비등점이,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라디에이터 캡이에요. 압력식 캡.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물이 좀 덜 끓겠죠?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비등점이 112도니까 100도, 물이 100도가 된다 하더라도 안 끓겠죠.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라디에이터 캡의 구조를 보면 진공 밸브, 압력 밸브, 뭐 스프링이 있고요. 게스켓이 있습니다. 이게 압력이, 그 라디에이터의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 밸브가 열려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밸브로 되어 있는 건데, 바깥쪽에 있는 게 압력 밸브고 안쪽에 있는 게 진공 밸브예요. 이거 좀 PPT를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이 높으면 압력 밸브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 탱크로 냉각수가 배출이 돼요. 그렇죠? 이게 압력이 높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끓는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냉각수가 뭐 압력이 높다는 거는 뭐 끓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행 이유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것들을 밖으로 배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간이만 냅두면 다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파이프, 아까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서 냉각수를 보조 탱크 쪽으로 보내줘요. 그죠?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압력 밸브입니다. 근데 반대로 냉각수가 관행이 돼가지고 압력이 떨어졌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가 없으면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냉각수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넘어갔던 냉각수를 다시 끌어들여요, 이쪽이. 그때 열리는 게 진공 밸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냉각수의 양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를 라디에이터 캡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밀봉 압력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라디에이터 캡 자체를 밀봉을 시켜요. 그래서 끓어서 넘치면 보조 탱크로 그냥 넘어가고, 없으면 안쪽으로 넘어오고. 기능은 똑같은데 압력식 캡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비등점을 높여준다.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서모스탯이라고 해서 수온 조절기예요. 수온 조절기는 냉각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엔진의 적정 온도는 82도에서 85도라고 되어 있는데, 약 80에서 한 85도 정도. 만약에 이게 뭐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그 사이 정도에서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냉각수가 82도씨에서 열리기 시작해서 85도씨에서 완전히 열린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온 조절기가 완전히 열리면 상부 탱크로, 그죠? 넘어가는데,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온 조절기가 닫혀 있으면 다시 냉각수 펌프로 해서 바로 기관으로 들어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수온 조절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펠릿형과 벨로즈형이 있는데, 왁스를 사용하는 펠릿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옆에 보면 작동 원리를 좀 보려고 했는데, 요 빨간 요 기둥이 스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핀들이 요 안에 있는 게 왁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면 왁스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스핀들은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팽창되면서 이거를 뭐 밀을 수 없으니까 이게 자체가 스핀들을 밀어가지고 이게 밑으로 열립니다. 이게 되세요? 이거는 고정체예요. 고정체면은 얘가 원래 팽창되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얘가 밑으로밖에 못 내려오잖아요. 열려있는 데는 아래밖에 없으니까, 위쪽으로 못 가니까. 그리고 이
이게 만일에 냉각이 이제 온도가 떨어져요. 냉각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됐던 게 다시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다시 위쪽으로 딱 막아줍니다. 이해되세요? 작동 원리, 서머스탯.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왁스가 뜨거우면 팽창돼서 밸브를 밀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오픈되는 거고, 이게 수축되면 밸브 장력에 의해서,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닫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다음 워터 펌프. 구동 벨트에 의해서 구동된다. 구동 벨트는 뭐죠? 크랭크 축에 의해서, 크랭크 축 기억나죠? 피스톤하고 커넥팅 로드하고 연결돼서 회전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억나시죠? 그 크랭크 축에 의해서 나와 있는 풀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구동 벨트, V 벨트, 타이밍 체인, 뭐 타이밍 벨트 할 때 구동 벨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냉각수를 펌프의 임펠러를 원심력으로 순환을 해준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워터 펌프입니다. 이게 펌프처럼 안 생겼는데 펌프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냉각수가 입구에 들어가서 이 임펠러가 회전을 해요. 임펠러가 쭉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이 생기겠죠? 그 원심력에 의해서 냉각수를 배출을 해주고요. 요 플런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동 벨트로 크랭크 축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냉각 장치 회로, 그래서 서머스탯이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진이 온도가 높아지면 라디에이터로 돌려서 물을 순환을 시켜주고, 뭐 80도 이하다 그러면은 닫혀서 그냥 바로 워터펌프를 통해서 실린더 블록으로 통과하게끔 해주는 물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구동 벨트. 구동 벨트는 펜 벨트 또는 V 벨트라고 하고요. 크랭크 축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워터 펌프, 발전기, 파워 스티어링 펌프, 에어컨 컴프레셔 등을 연결을 구동을 하는 벨트다. 그죠? 약 뭐 10kg 정도의 힘으로 눌렀을 때 그냥 뭐 10mm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10mm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뭐 장력을 측정하고, 뭐 가끔 뭐 자기 차량 뭐 관리할 때 뭐 벨트 관리 요령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력이 크다라는 게 뭐죠? 땅땅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력이 구동 벨트가 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냐? 아까 풀리 베어링 마멸을 촉진을 합니다. 그죠? 크랭크 축이든 아니면 워터 펌프의 플랜저든 그쪽에 붙어 있는 그 풀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워터 펌프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고속 회전으로 기관이 관행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워터 펌프가 빨리 돌아가니까 슬립도 나고 좀 적당하게 이제 슬립률도, 그러니까 미끄러짐도 발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규정치보다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면 물을 순환을 빨리 해주니까 관행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장력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 과열된다. 그리고 발전기 출력 저하로 축전지 충전 불충분하고 소음 발생, 구동 벨트 손상. 뭐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에 대해서 CCO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기술할 수 있겠죠. 한 개 정도는. 그죠? 그리고 냉각 팬입니다. 아까 그 냉각 방식에는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동차에서는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순행식도 있고 공냉식도 있고. 그래서 라디에이터 후면에 위치해서 냉각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전동기로 구동된다. 그래서 85도 이상에서만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순행식으로 워터펌프로 물로 냉각수로 좀 어느 정도 냉각을 해주다가 그 안 되면 그것도 초과를 하면 라디에이터 냉각 팬이 돌아가면서 그 냉각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거겠죠. 라디에이터 후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냉각수와 부동액. 그래서 냉각수는 증류수, 수돗물, 빗물을 사용을 하고요. 생수, 지하수는 부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냉각수 부족 현상이 발생됐을 때 생수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수돗물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생수는 왜 그러냐면 산 같은 것 때문에 부식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 미네랄 성분 때문에 그러네요. 미네랄 성분 때문에 부식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산 같은 거, 염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정 없다 그러면은, 냉각수가 없다 그러면 수돗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액이 뭐냐면, 요즘같이 지금 한파가 계속되고 있을 때 냉각수가 얼음이 얼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냉각수 그 코어가 파손되거나, 그죠? 냉각 장치에 분명히 파손이 올 겁니다. 부피가 늘어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얼지 않게끔 하는 게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재를 넣으면서 그거를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보다 비등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부동액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리고 물과 혼합이 잘 되고 침전물이 없을 것, 휘발성이 없고 순환이 잘 되고 부식성이 없고 팽창 계수가 작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액의 구비 조건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2014년도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기관의 과열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과열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구동 벨트, 아까 V벨트의 장력이 약하거나 파손된 경우, 그래서 워터펌프, 물펌프가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순환이 잘 안 돼서 기관이 과열된다. 냉각 팬이 고장났다. 라디에이터 코어가 20% 이상 막히면 원래 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됐다. 그리고 워터펌프의 고장이나 성능 저하된다.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 고장이 났다. 원래 열려가지고 라디에이터 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닫혀서 바로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온 조절기의 작동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설정된 경우 워터 재킷 내에 스케일, 물때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 막힌 경우. 반대로 관행은 수온 조절기가 열린 채 고장이 났거나 열림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든가,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 그 기관 과열 관행 시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열 시 기관이 뜨거워지니까 오일이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일 소모가 더, 엔진 오일이요? 크랭크 케이스 내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그 같이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증대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점도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유막이 파괴돼 가지고 엔진에 그런 마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하겠죠. 부품들의 열로 인한 변형 및 소결, 타부틈 현상의 소결이라고 그랬어요. 조기 점화나 노킹으로 인한 출력 저하, 기관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점화가 안 되고 미리 점화가 되는 거예요. 조기 점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노킹으로 인한 출력 저하가 되고요. 관행 시 반대겠죠. 기관 출력 저하, 연료 소비 증대, 유막 형성 불량, 블로바이 현상 발생, 블로바이 가스에 의한 오일 희석으로 점도가 낮아져 베어링부 마멸 증대. 그냥 조금씩만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